자,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알다, 지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알다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게 된 것과 실제로 행하는 현실과는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과 행동, 그 사이에 말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 사이에 역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일적인 관계,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 신뢰와 신용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사회의 시스템이 신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모두가 이 신용카드 한 장 들고 모든 경제활동, 많은 사회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약속과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룰을 어기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왔다 갔다 종잡을 수가 없고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기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인간적으로 소외되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 신용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믿음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리고 또 이 말과 행동에 연관되는 속담이나 격언이나 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여 왔고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짓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문자들이 날라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믿으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지만 아직 바깥 세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그 신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뢰와 불신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딱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신용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여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합니다. 신용도는 딱 이렇게 잘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태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으셨겠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큰 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망하거나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 상처로 평생 가슴 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이 문제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착하거나 여리거나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세상이 왜 이래? 신은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어? 자, 그런데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꼭 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업적인 피해보다도 사실은 그 뒤에 남는 후유증이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이 후유증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을 시킵니다. 부정적인 피해를 본 경우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속담, 격언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씩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갔습니다. 국민윤리 첫 수업 시간에 처음 오신 젊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전에 제가 인도에 배낭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인도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비행기가 내릴 때쯤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인도에 가면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내렸어요. 입구에 큰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Incredible India. 내려가지고 계속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관광 안내 소위 직원을 만났을 때도 인도를 여행하면서 절대 아무도 믿지 마라. 그 뒤로도 여행 끝날 때까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되고 사람을 믿고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온 천지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인도에는 인도인 인구 수만큼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상처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속지 않고 당하지 않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자, 지혜의 눈, 통찰의 눈, 이것은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완하고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비워집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순간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이 조금 놓아지게 되면 사기를 당한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질을 보는 눈을 뜨고 있으면 자연스러움과 섭리를 벗어나는 거짓을 알아차리기가 쉬워집니다. 껍데기에 속고 말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고 말을 걷어내고 그 속과 행동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실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자, 통찰에 눈을 뜨게 되면 자신감을 되찾고 불신에서 오는 그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들 안에는 각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과 밖의 차이. 지와 행,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 언행,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생활 중에서 그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통찰의 눈을 뜨고 있으면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통찰의 눈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수정하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여서 일치와 하나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하고 지혜를 열어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